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스포츠 스트리밍계의 강자, 후보TV입니다. 최근에 디즈니랑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들썩였는데요. 과연 후보TV가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담아야 할 황금알일까요? 아니면 섣불리 들어갔다간 큰일 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20.88%. 이게 뭐냐면요. 디즈니의 훌루 라이브 TV와의 합병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딱 전해진 그날 단 하루 만에 후보TV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 아니, 하루에 20%가 넘게 급등이라니. 시장이 이 소식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냥 바로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소식이네 하고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수많은 투자자들이 후보TV의 미래 가치를 아예 새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기대감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후보TV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엄청난 기회다, 무조건 사야 한다고 외치는 강세론자들의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잠깐 좋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위험하다 라고 경고하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양쪽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이 후보TV에 대한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후보TV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바로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후보TV가 이번 합병으로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승리의 공식을 손에 넣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강력한 근거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강세론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근거, 바로 이 숫자입니다. 163만 명.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후보TV의 북미 유료 구독자 수인데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리밍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말 그대로 전쟁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후보TV의 핵심 사업인 구독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요, 이 구독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정말 충성도 높은 찐팬들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무조건 접속하는 이 강력한 팬덤이 후보TV를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강세론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바로 수익성 개선을 보여줍니다. 사실 후보TV는 그동안 성장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2분기 연속으로 조정 이비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조정 이비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이자나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돈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보죠. 즉, 후보TV가 드디어 본업으로 돈에 남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덩치만 키우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수익성 개선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작년 3분기에 순손실이 5,4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손실폭을 1,890만 달러로 무려 65%나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I에는 더 대단하죠. 1,100만 달러 적자에서 690만 달러 흑자로 그냥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회사가 더 이상 마구잡이로 돈을 쓰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용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서 체질 개선에 완벽히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강세론자들은 후보TV의 현재보다 미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첫째, 이번 합병으로 후보TV는 단숨에 600만 구독자를 가진 미국 6위 유료 TV 사업자로 레벨업합니다. 이게 그냥 순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 회사나 스포츠 리그랑 중계권 협상할 때 목소리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둘째, 디즈니와 ESPN의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들어옵니다. 이건 후보 TV를 스포츠 덕후들만 보는 서비스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기는 서비스로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죠. 셋째, 2026년에 스포츠 베팅 기능을 넣을 계획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바로 베팅까지 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북중미 월드컵 같은 초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건 뭐 신규 구독자를 그냥 싹쓸이 할 수 있는 확실한 흥행카드 아니겠습니까? 와, 여기까지 들으면 후보TV의 미래는 정말 탐판대로처럼 보입니다. 구독자는 늘어나고 돈도 벌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고요. 당장이라도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이죠. 성공적인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후보TV의 앞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신중한 시각으로 후보TV를 바라보는 약세론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후보TV의 화려한 뉴스 뒤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투자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시장의 열광이 몇 가지 아주 중대한 위험 요인들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후보TV가 앞으로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차트, 회사의 덩치, 즉 매출 성장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2.3%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건 좋은데 만약 그게 성장을 포기한 대가라면? 성장주에게 성장이 멈추는 것, 특히 매출이 거꾸로 가는 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투자자들은 지금 후보TV의 수익성 개선이 진짜 회사가 효율적으로 변한 결과일까? 아니면 그냥 성장에 써야 할 돈을 아껴서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 효과는 아닐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호했던 이번 합병 역시 약세론자들의 눈에는 양날의 검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가 커지면서 얻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장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주주 가치 희석,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주 가치 희석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8조각짜리 피자를 시켰는데 내가 한 조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피자 주인이 오더니 아, 사람이 늘었네? 하면서 똑같은 피자를 12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피자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내가 가진 한 조각의 크기는 확 줄어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후보TV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머두리 캐피털이라는 투자사에 갚아야 할 빚 1억 7,700만 달러를 돈 대신에 후보TV의 새로운 주식 약 3,600만 개를 찍어서 줘버렸습니다. 즉, 시장에 없던 주식이 갑자기 대량으로 풀리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현실이 된 거죠. 위험 요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째, 후보TV는 구글의 유튜브 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골리앗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회사들은 돈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기존 플랫폼 파워도 막강하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후보TV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경쟁자들입니다. 둘째, 스포츠 중계 권료가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기 스포츠 컨텐츠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원하는 플랫폼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후보TV의 비용 부담을 계속해서 늘릴 겁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2.9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칭찬했던 조정 EBITDA 흑자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회계 기준상 실제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36.1%로 아주 심각한 적자 상태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조정 EBITDA가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는 맞지만 회사의 최종 성적표는 여전히 빨간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보들을 모아볼 시간입니다. FOTV의 눈부신 잠재력도 봤고 동시에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강세론의 희망적인 청사진과 약세론의 냉정한 경고 사이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후보TV는 더 이상 스포츠 스트리밍이라는 좁은 시장의 틈새 강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미국 미디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메이저리그, 즉 주요 선수로 체급을 완전히 올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그만큼 더 큰 위험과 기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성공에도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 시장은 후보TV에게 메이저리거에 걸맞은 결과를 요구할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푸보TV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합병은 분명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구글, 아마존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푸보TV는 자신들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결과로, 즉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말로만 떠드는 비전이 아니라 숫자로 실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시험대에 오른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후보TV는 이 거대한 배팅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장 동력을 현실로 만들면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약세론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경쟁과 비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후보TV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를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겠죠. 오늘 푸보TV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푸보TV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